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영입니다. 네, 오늘 2020년 4월 19일 4.19 의거 6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4.19 의거 60주년 되는 날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처음으로, 대통령정 처음으로 보면 4.19 국립묘지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통합당은 4.15 총선 이후에 좀 나흘째 계속 그야말로 백가쟁명, 백화제방, 온갖 이야기들이 서로 난무하는 가운데 보면 드디어는 40대 기술원 이야기 나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1970년 후반 대선 후보 리더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해서 한번 40대 기술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는 뭐 그 백화제방 백가쟁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첫째 너무 자행이들을 하지 말아라. 그 뭐 언론에 조금 뭐 오르내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당을 뭐 해체해야 된다. 뭐 그거 반납하고 막 다 집에 가라. 이런 그 자해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언론에 한두 줄 나기 위해서 또 홍준표 씨 같이 뭐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뭐 다 죽인다고 지금 뭐 공포분위기가 조성하고 하는데 이 자중자애라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이 이제 새롭게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40대 기수금 나온다는데, 저는 이 당 사람들이 자꾸 무슨 뭐 구세주 뭐 무슨 뭐 어디 저 백마 타고 온 초인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 넘어진 사람들이 넘어진 그곳에서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지. 뭐 어떤 뭐 엄마같이 생긴 사람이 누가 와서 손잡고 가자 그런다고 뭐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김종인 씨도 그냥 뭐 80이잖아요. 80 노객이 70대 후반에 뭐가 좋다고 뭐 그때 그런 사람들 발굴해가지고 좀 도와주고 하면 되는 일이지. 80 노인이 지금 뭐 40대가 나와야 된다는 건 또 무슨 또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글쎄 이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이번에 자신들이 표가 가장 많이 깨진 부분이 30대, 40대니까 40대 뭐 기술을 갖다 내세우면은 그야말로 40대 표들이 물밀듯이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환상과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많이 40대 기술원 하면 이제 우리 좀 멀리는 1971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당시 신민당 야당이죠. 그렇죠. 야당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 이철승, 김대중, 김영삼 이 나와서 40대 기술원 하면서 이제 유진산 당시 당수를 들이받습니다. 그때 나왔던 것이 유진산 당수가 부상유치, 입에서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사람들이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그때 예를 들면 1970년 기준으로 따지면 김영삼 27년생이니까 43살이에요. 그다음에 DJ가 26년생이니까 44살입니다. 소속이 23년생, 이철승 23년생이니까 47인데, 문제는 그 당시 공화당의 리딩 그룹들이 64, 8기, 26년, 27년생입니다. 대표 남산의 부장들 나오는 김형욱 씨 있지 않습니까? 27년생으로 YS하고 동갑이에요. 또 김종필 당 의장 26년생으로 DJ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집권당에서는 나름대로 그 당시도 40대 중반이면 요즘 개념으로 따지면 거의 한 50대 후반 내지 60대 초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40대 기술원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갑자기 그때하고 해서 뜬금없이 자기 지지 기반도 없는 그 지역에서 그 한 사람, 마치 하늘나라에서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30대, 40대, 50대들이 왕창 미래통합당으로 모일 것이다. 이런 환상이고요. 아까 우리 김영광 시장 말씀하신 대로 자기 두 발로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뭐 외부에서 뭐 수혈해서 그 저는 그 40대 그 당 내에 누가 40대가 있어서 뭐 내가 이 당을 이렇게 혁신하겠다 방안을 들고 나온다면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처럼 그건 환영할 일이죠. 그건 뭐 전대에서 있어야 될 일이고, 있지만 저는 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는 양반들이 그 꼰대론 있잖아요. 꼰대. 우리 정당을 이게 우리 정당이 아니지. 처음에는 외부에 있는 좌익 정당, 좌익 언론들 이 당을 공격하고 저거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니네들은 꼰대야. 시대도 뒤떨어지고 나이는 처먹어가지고 뭐 시대의 흐름도 모르고 이상한 옛날 이야기만 하는 라떼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희화화했는데
어느 순간 황교안 씨가 당대표 되면서 뭐 꼰대 정당을 탈피하겠다 스스로 적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풀어놓은 잔을 마셔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지난 총선에서 123석을 얻은 저 민주당하고 네. 122석을 얻은 이 저 미래한국당 계열, 미래통합당 계열하고 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 민주당은 옛날 박정희가 이끌던 공화당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꼰대스러워요. 안정됐죠, 좋게 얘기하면. 아니, 저 주사파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네. 자, 이해찬 씨가 뭐 당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만해라. 그리고 사전 조율 다 해가지고 네. 회의하는 데서 뭐 당내 이견이 나오고 이 당이 이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지난 저 4년간 그 당 회의할 때 네. 우리 당 이렇게 혁신하자는 우리 당 죽는다고 설레발 풀고 뭐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이해찬 저 늙은이 아니 이번 선거를 이끌었던 이해찬 씨가 70 노객이에요 지금 이제. 네. 근데 이해찬도 늙었으니까 우린 40대 50대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가지고 뭐 하자 그런 얘기 봤습니까? 그래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보면 적들이 풀어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스스로 갇혀서 아예 독배를 마셨다 하는데 우리 미국에 보면 그 유명한 선거 전략 중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너희 꼰대다 그러면 그 프레임에 갇힐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아니 갇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우리는 꼰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잘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 황교안 씨가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재작년 처음에 보면 갑자기 은행자중 같은 가운데 본인이 이제 다시 이제 정치하면 발을 디디겠다 했을 때 처음 요만한 책 하나 내는 팜플렛 비슷한 책이 거. 아니죠. 팜플렛. 네, 100페이지짜리. 그래도 대통령 하겠다 나오면 700페이지, 800페이지 쓰고 나와야지. 그 어디 팜플렛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그때 나온 얘기가 밀레리얼 핑크입니다. 그게. 이번에 미래통합당은 옷 색깔. 밀레리얼 핑크라는 게 뭐 20대 밀레리얼이라는 게 이제 20대 2000년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핑크라고 우리가 스스로 꼰대에 그걸 뒤집어 벗겠다고 스스로 자기 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꼰대를 자부하면서 꼰대를 자처하면서 밀레리얼 핑크 써서 뭐 좋은 꼴이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60대 70대들이 그래 너희 그렇게 변하는 게 진짜 가상하다 하고 적극 지원했습니까? 그럼요. 저게 지금 저 논의가 이제 뭐 지랄삼 치듯이 여기저기 막 튀고 있는데 네. 또 뭐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뭐 모셔와서 네. 또 뭐 무슨 당 대표는 어디서 뭐 참 멋진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걸 네. 이정현, 황교안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내일 뭐 의원총회를 한답니다. 네. 저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그지 같은 일. 아니 통합당이라 그래. 앞에 미래를 잠깐 붙이니까 헷갈리는 거야. 통합당. 거기 오는 분들이 제가 네. 정말 말씀드리고 40대들이 누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준비를 해가지고 네. 준비된 답을 내가지고 와야지. 자 내일 또 이정현 뭐 당대표 나오기 전처럼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는 혁신해야 돼요. 네. 이 새끼도 쫓아내요. 저 새끼도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자해행위 하지 말아라. 네. 와가지고 뭐 답도 없으면서 해산하자 다이아몬드마이트로 폭파할 거냐 뭐 무슨 수중에 그냥 처박아서 수장을 시킬 거냐 이런 정말 저급한 얘기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강불식 우리의 힘을 길러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안에 우리가 익숙했던 생각과 그 행동 방식들을 접어두는 거에서 출발해야 돼요. 내일 또 나와가지고 씩씩대면서 뭐 마이크 잡고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김세현이 말이 맞았다. 뭐 우리 꼰대 정당 이미지를 모든 표는 지금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1,400만 표 대 1,200만 표로. 김세현 씨 말대로 네. 정부에 실 때마다 정당 갈아 낄 것 같으면 네. 정당은 살아남아 있을 정당이 없네요. 지금. 그래요. 정의당은 좀 폭파해야지. 정의당은 사람들 중에 나와가지고서 심상정이 너 빨리 물러나라. 너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가장 지금 저급한 정당인 거예요. 지금 그 통합당이. 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내일 뭐 의총이 있고 조만간 이제 보면 전당대회 있겠죠. 네.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2016년에 122대 123으로 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당시 전당대회 하죠. 근데 전당대회 하기 전에 그때 당 대표 김무성이 물러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유일무이한 원외 원내대표 정진석
집권당. 집권당이었으면 그때는 정진석 원내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냈던 구상이 김용태 혁신 비대위를 하자고 했는데 네, 그거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친박들이 뭐 전국위원회를 무산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무산시킨 거죠. 거기 왔던 분들이 오더라고. 네. 참 정당 이 당 주변에 30명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국위원회 의결 정족수 미달시켜가지고 그리고서 만들어낸 게 친박들이 만들어낸 게 이정현 당대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 끝나고 나서 네. 장 정비하자고 했더니 박근혜 왼팔 오른팔 다 했던 황교안이 와가지고 탄핵에 대해서 나 아무 생각이 없고 나는 세모라 그러고 네. 저는 이 방식대로 또 막 그 김세현이 지저대고 김정일이는 뭐 40대를 해야 된다. 네. 뭐 당대표는 뭐 초선 혁신 뭐 무슨 뭐가 해야 되고 우리는 바보예요 쪼다예요 이러고 가면 네. 지난 두 번의 실수가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실장. 네. 꼰대의 어원이 뭐예요? 꽁대. 꽁대가 무슨 공작 아니에요 공작. 그래요. 바로 뭐냐니까 꼰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옛날 선생님으로 꼰대 했던 이유가 뭐 내 때는 이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꼰대라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안정감이고 하이어라키라고 그러죠. 나름 질서를 지키는 것을 꼰대라고. 아니 지금 저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꼰대예요. 승리 좋은 이후도 거예요. 그렇지만 승리 이전에 저 이해찬 체제에서 누가 뭐 무슨 이해찬 뭐 늙었으니는 물러가라 우리는 혁신하기 위해서 뭐 40대가 해야 된다 당 지도부에 말 들이받고 뭐 난 저는 문희상 의장 저희가 네. 지난 한 1년 많이 다뤘잖아요. 네. 문희상 의장이 정말 그 당 지도부한테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저 무리한 정말 진행해가지고 아들 문석균한테 하기 위해서 아들 문석균한테 물러주기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에서 그 뭐 패스트트랙 뭐 전부 무리하게 다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아들 공천까지 했는데 그리고 문희상 씨가 공천을 단독으로 못 주겠다면 전략 공천을 못 주겠다면 경선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했던데 그것마저 짓밟았는데 네. 문희상 의장이 지금까지 자기 아들 그 공천 안 주고 물먹인 거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당 지도부 뭐 의리 없는 놈들 이게 민주주의고 민주적 절차냐 이런 얘기 한 거 들어보셨어요? 자, 저는 정말 제가 문희상 의장이었으면 배를 가르더라도 정말 나쁜 놈의 자식들 한번 할 텐데 지금까지 단 한 마디 없잖아요. 아들 뭐 레몬 챌린지인가 코비드 뭐 19 아이 그래갖고 아버지 그거 먹고 드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나 진짜 레몬 맥이네 그러고 웃으면서 사시던데 이랬습니다. 저당 사람들이 네. 운동권이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한 조직 우선주의는 다 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당이 결정하면 따른다라는 복종 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바로 공화당인 거예요. 아니 그게 바로 정확한 꼰대. 그게 바로 꼰대 체질이에요. 조직에 충성하고 예. 조직의 결정에 순종하고 네. 이런 꼰대 정당이 어떻게 이겼어? 아 그런데 지금 보면은 40대 하는데 이 사람들 툭 하면 이제 드는 예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이미 30대 때 장관을 지냈고 나름대로 국민들로부터 주목받는 가운데 용기 있게 자기가 앙마르시라는 원외 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 만들어서 드디어는 본인이 대통령을 낚아챘잖아요. 낚아채고 그 다음에 앙마르시를 통해서 집권당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런 용기 없이 그냥 뜬금없이 계속 40대 준비돼 있으면 나오세요. 40대 30대라도 좀 좋습니다. 2009년 일본 총선에서 네. 자민당이 네. 300 몇 석 하다가 100석으로 떨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전후 체제의 이제 종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때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네. 보수위원회라는 책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보수 리더의 자질 4가지. 네 가지 이거 아닙니까? 보수에 잘 들으세요. 보수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통찰력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통찰하는 것을 상대방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설득력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삼지사방 흩어지지 않게 모아내는 결함력, 그 조직력이라고 하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적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을 정당으로 이제 적용을 하자면은 정당인데 정당이 설득력, 통찰력이 있으려면은 경험과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아무나 외부에서 끌고 와서 안철수가 그런 걸 갖추고 있습니까? 유승민이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은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내일부터 의원총회 나와가지고 막 또 뭐 지 생각대로 그냥 뭐 아무 대안도 없이 떠들어대고 하느니 우리 당이 결정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다.
이런 꼰대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이 당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찰력, 설득력, 조직력, 네. 인간적 매력 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하시니까 그 나카사노 야스히로 그 당시 원로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이 102세까지 사셨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 일본도 원래대로 하면 중간에 별 사유가 없으면 4년마다 총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예산하지 않으면 딱 나카사노 야스히로의 이야기는 뭐냐 이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국민을 바라보면서 4년 동안 준비해라. 반드시 기회는 온다. 근데 누가 3년 만에 왔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 그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당선된 사람들이 네. 이 당의 혁신이라는 건 네. 이정현, 황교안이 그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고 당을 말아먹은 과정을 알면 이 뼛속 시스템 자체가 네. 이게 완전히 고치기에는 어마어마한 큰 장벽이 있다는 걸 알고 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네. 답을 구해야지. 지금 뭐 4월달, 5월달에 뭐 혁신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또 혁신 비대위원을 뭐 누구한테 맡겨서 저 고성국이한테 맡겨가지고 뭐 혁신안을 가져와서 그걸로 전당대회 한다. 저는 그거는 무망한 기대인 것이고 네. 자기 실력을 알고 가야지. 일단 네. 정상적인 당 대표 체제를 만들고 네. 거기서 계속 민주당처럼 차분하게. 앞으로 2년 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역량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조직 문화를 바꿔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지. 이번에 뭐 뿌리 다 뽑아가지고 하겠다고 비대위 만들고 누가 뭐 얘기해도 비대위 만들어도 소용없다. 김세현이 얘기했잖아요. 비대위 만들어도 소용없다. 그럼 안 만들 거냐? 너무 요란 떨지 말고 큰 허망한 기대 갖지 말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자세로 하면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렇죠. 비대위도 어차피 비대위를 만들어야죠. 왜냐하니까 전당대회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 이야기한 비대위는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비대위에서 또 환골 탈퇴하겠다고 또 뼈를 깎기 시작하면 나중에 뼈가 없어서 뭐가 돼요? 문어가 되고 낙지가 됩니다. 문어 낙지 되지 마십시오.